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경기도의회 현장 소통 프로젝트 달리는 정책 편의점.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되는 정책 편의점 진행을 맡은 강지아입니다. 자, 지금 제 곁에는요, 어머, 너무나 아리따운 두 분의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자, 과연 이분들이 어떤 분일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수원시민 김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원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기 전에 우리 지금 굉장히 약간 긴장하신 거일 수도 있어서 약간 몸풀기용으로 초성 게임 아시죠? 네. 네, 초성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스케치북에 적어 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쉬울 수도 있는데 수원을 잘 아신다면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주제는 수원이고요. 힌트를 살짝 드리면 관광과 연관이 돼 있어요. 저희가 많이 맞추신 분께는 이따가 아주 어마무지한 간식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바로 갈게요. 이거는 그냥 아시면 손으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옷, 이응, 히읗, 시읒. 정답. 바로요? 뭘까요? 수원 화성. 와. 정답! 와, 우리 김경희님 수원에 관심이 역시나 네네. 많이 계시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엔 의원님이 맞추실 수 있을 걸지. 자, 기역, 히읗, 시옷, 기역, 이응! 많이들 찾는 곳이죠. 자전거도 타고, 조깅도 하시고, 집값도 많이 올라갔고. 아, 광교 호수공원. 정답입니다! 네. 네, 역시 우리 의원님이 네. 맞춰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짜잔! 시옷, 이응, 티귿, 리을, 시옷! 뭘까요? 자,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은 여기는 누구나. 경기도와 디디디디 여기 아, 수원. 네, 수원 정답. 네. 수원 특례시. 맞아. 자, 역시. 김경희님이 네. 우승자가 되셨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를 내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미리 소스를 주셨어야지. 네. 제가 수원이랑 관광과 연계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감독님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너무 어렵네요.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제안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저희가 정책 편의점이잖아요. 그래서 정책 편의점에 딱 맞는 아주 맛있는 간식들을 준비했거든요. 이 간식 안에 우리 정책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어떤 거 골라주시겠어요? 네. 과자? 네. 과자. 그렇죠. 과자. 네. 자, 과자를 골라주셨고요. 한번 뜯어봐 주시죠. 네. 와. 여기 이렇게 어? 들어있네요. 어머. 읽어주세요. 네. 정자동내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을 실시해 주세요. 이 정책 제안을 하게 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정자동에 있는 백설, 샘태 그리고 솔매 어린이공원은 조성된 지 한 20년 정도 된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이에요. 네. 초, 중, 고등교가 위치해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꽤 많아요. 네. 그런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절실히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린이 공원인데 나이는 어린이가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어린이 공원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나요? 우선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안전한 네. 어린이공원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이면서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으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지친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계속 박옥분 의원님 듣고 계셨잖아요. 네네.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네. 정자동에는 한 22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견하고 천천 어린이공원은 이미 이제 새롭게 한번 해봤어요. 예산을 확보해서. 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후에도 또 다른 22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보니까 다른 데도 상당히 많이 좀 문제가 많고, 백설 어린이공원은 사실은 바로 주민센터 옆에가 있는데 네. 이제 어른들이 대부분 있고 아이들이 오기에는 약간 훼손돼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게 혐오시설화돼 있고 그래서 네. 거기를 전반적으로 좀 친화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한 솔매 같은 경우도 네. 나무가 그대로 있으면서 아이들이 어떤 상상력을 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짚라인도 좀 넣고 너무 좋아요. 좋아하죠. 예, 짚라인도 좀 넣고 네. 그리고 놀이터도 보다 더 아이들이 숨바꼭질,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했으면 네. 좋겠고요. 네네. 샘터공원은 거기가 대부분 공간이 상가가 좀 많이 있어요. 상가가 있고 또 주택가가 같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어서 쉴 수 있는 쉼터 개념과 동시에 공연도 좀 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네. 지역의 특색을 살린 그런 공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간곡하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제안해주신 세 가지의 공원이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네.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탈바꿈이 된다면 예. 너무 멋진 수원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미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또 네.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 것들인데 어떻게 추진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나머지 공원도 좀 정책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22개를 거의 다 돌아보니까 손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른 지역에 또 현장 방문도 좀 가봐서 어떻게 하면 판박이식으로 똑같은 것들이 22개 있는 건 너무 밉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다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그런 어린이를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요즘 다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밖에 나오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좀 채워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만석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정자공원 큰 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고려한 캠핑장도 좀 장기적으로는 해야 네. 되겠다. 짚라인은 물론이고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계획만 들어보니까 일단은 제가 너무 정자동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계획들이 과연 언제쯤 끝이 날지 리모델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게 궁금해요. 네, 지금 그 백설하고 샘터는 이미 설계가 들어가서 네. 12월부터 착공을 해서 아마 4월이면 완공이 될 계획이 있고요. 2022년 안에는 거의 다 완공이 그렇죠. 된다는 약속이신 거죠? 그렇죠. 약속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네. 계속 들어보셨잖아요. 김경희 네. 도민분께서. 우리 의원분들이나 아니면 정책편의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박옥분 도인님께서는 늘 지역 주민의 말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또, 그러니까요.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믿음이 갑니다. 잘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왠지 없던 예산도 끌어와서 다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정책 편의점 함께하고 계시는 건데요.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리모델링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경희 도민분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저는 정책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지역 주민들이 좀 어렵고 이렇게 느끼거든요. 네. 근데 정책, 편의점은 즐겨 찾고 아주 네. 쉬운 공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편안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옥보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정책 편의점을 통해서 늘 열려 있으니까 저한테 계속 제안을 해 주시고요. 그럴 때마다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녀노소 모두가 힐링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바뀔 이 세 곳의 어린이 공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정책 편의점도 앞으로도 가득가득 맛있는 소식, 재밌는 정책 갖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달리는 정책 편의점! 안녕하세요.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되는 정책 편의점 MC 아나운서 김예빈입니다. 오늘 저희 편의점의 마지막 손님들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수원시민 양호현입니다. 의원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수원 출신 안혜영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긴장도 풀 겸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름하여 추억의 게임입니다. 어떤 거냐면 쟁반 노래방인데요. 위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런 사탕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이셔 사탕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나 할 텐데 돌아가시면서 노래 한 소절을 부르실 겁니다. 1절을 완곡을 하실 텐데요. 틀리시게 되면 요 아이셔 사탕을 드시게 되고 힌트를 5초 동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래를 한번 듣고 아이셔 노래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주시죠. 잘 들어주세요. 발치기? 발치기가 뭐지? 네, 됐습니다. 과연 성공을 하실 수가 있으실지 이번엔 의원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빗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한 200리 되는가요? 그러니까 200미가 아니고 식은땀 흘리고 있어요. 어이구 어이구 의원님 안 되겠습니다. 네? 쉬십니까? 원래 신 거 잘 드십니까? 아이쇼. 아우시오 점점 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도민분이 노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87K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아무리 그누가 어머머머머머. 의원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 이거 보이지? 아이. 그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너무 마지막에 귀엽게 우리 땅이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모른 척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쉬워요. 맞습니다.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원래는 200리였는데 87K로 개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정책 제안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때쯤이면 빠질 수가 없는 게 정책 간식입니다. 짜잔! 그럼 여기에서 우리 도민분께서 원하시는 간식을 하나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쓰는 게 걱정이 되더라도 되더라도 컵라면이요. 컵라면. 저희 또 경기도 컵라면입니다. 자, 과연 이렇게 하면 되나요? 뜯으셔서 오늘의 정책 공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망포초등학교 증축을 해주세요.
이런 정책을 제안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저는 망포동 주민인데요. 네.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망포 초등학교에 이제 개교할 때부터 이제 3년째 다니고 있는데 네. 이제 그때부터도 교실이 부족해서 그때 이제 증축을 했는데 지금도 교실이 많이 부족해요. 네. 그럼 지금 교실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얼마나 부족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네가 너무 좋은지 많이들 오나요? 네, 많이들 이사를 오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개교할 때보다 좀 2배가 돼 있다고 해요. 네. 그 도서실 한 켠까지도 이제 교실로 사용을 네. 해야 되는. 예, 더 이상의 그 특별 교실이 아예 다 없어져도 네. 예, 교실 그 도서관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예. 의원님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중도 심사 단계부터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담는 정책이 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저출산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사실은 밀집되어 있는 학교, 우리 망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이 다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상태인데 네. 더더군다나 특별 공급을 하는 아파트들이 있는 데는 네. 사실 신혼부부나 또 청년들이나 네. 이런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게 공급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평균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네. 학교 현장의 아이들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지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거리의 문제, 네. 경기도는 도심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저희들은 도농도시가 복합되어 있는 것도 경기도에 많이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고 지금은 아이들의 개성을 조금 더 존중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조차도 교실로 만들어야 되면 사실은 교실 바꾸는데 일반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최소 들거든요. 많이 드네요. 그러면 교실로 바꿨다가 또 특별 교실로 바꿨다, 네. 음악실로 바꿨다가 또 일반 교실로 바꿨다. 네. 예산 낭비도 많고 네. 저희들이 특별 교실 2개밖에 안 남는 상황이 네. 지금 도래할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 그런 과정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축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언제 완공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저희가 2022년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21년도잖아요. 네. 21년도 요번에 아주 어렵게 추경 예산 네. 통과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고 네.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사실은 내년 본 예산에 담아야 하는 걸 추경 예산에 담아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2년에서 3년 정도 바라보면서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네. 과밀학급을 줄여야 되는 것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제일 우선으로 가정에서 치는 것이 아이들 교육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분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고 또 예산을 어디로부터 좀 더 확보를 하실 예정이신지. 사실은 제일 현장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예. 수원시 지원교육청이나 그리고 네. 경기도 교육청이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런 중투나 학교 문제를 결정할 때는 이분들이 네. 의견을 많이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도 제가 국회의원님하고 네.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네. 교육부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요청을 했고요. 네. 경기도도 교육청의 예산을 함께 이제 11월 2일부터 행정감사는 예산 심의를 하거든요. 네. 그때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엄마들은 아이들을 케어하기도 바쁜데 네. 학교 예산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일은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마다 죄송해 네. 죽겠어요. 아, 정말 의원님은 이 도민분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서 좀 발빠르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좀 기다려주고 그러실 수 있으실까요? 예, 최대한 안전하게 지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의원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아유, 네. 네. 저희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저희 편의점 방문해주신 소감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민분 먼저. 네, 네. 이렇게 이제 답변 이렇게 주시고 이런 기회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도 한 말씀 저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분들의 안전이나 생활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웃으면서 조금 아까 아이셔 했던 것처럼 아이들끼리 좋은 추억 만드는 그런 시간을 학교 안에서 저희들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의회나 우리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함께 정책 제안 실현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십시오. 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래에는 우리 수원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는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인사로 우리 이렇게 손 하트 하면서 마무리 인사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